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스페셜하게 봅니까? 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죠. 전당대회요? 예, 뭐 등등 분위기까지. 예. 2월 27일이죠, 전당대회? 그러니까 한 달 남았죠. 예. 근데 이게 중간에 설 연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셈이에요.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은 굉장히 여러 명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선거를 하면은요, 원래 좀 약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해야지 언론 조명도 받고, 왜 선거도 보면은 뭐 먼저 접수하려고 막 경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센 사람이 다 선언해 놓은 후에 선언하면 선언 자체도 보도가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예.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이제 인천의 안상수 의원, 강원 춘천의 김진태 의원 두 명인데 네. 공식적으로요. 이 두 분은 이제 언론 조명 좀 받았죠. 예. 안상수 의원은 뭐 좌파 정권 뭐 이런 이제 판을 이제 누가 들고 있으면 그 태권도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 거론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진 의원급이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실상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선, 4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대권 주자급으로는 황교안, 오세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엇갈리는데 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또 뭐 김문수 전 지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뭐 TK 단일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 불출마할 테니까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도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공식적인 이유는 당의 분란과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거나 책임이 있으신 분들, 당의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의 분란과 혼란의 단초를 제공하다 책임 이건 이제 아마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당의 기여가 확실치 않은 분은 당연하게 이제 황교안이겠죠. 예. 처음 입당하는 거니까. 예. 이게 좋게 봐주면은 이게 좀 충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김병준 체제에서 어쨌든 개파색이 좀 옅어지고 당의 갈등이 종식된 건 아닌데 좀 약화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친박, 비박 이런 데서 자유로우니까. 근데 뭐 특별한 그 계기가 없어서 안 싸우고 있었던 거 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면 또 곧바로 친박, 비박 갈라질 거다. 전대 과정에서 이제 극한 대립이 이어질 거다. 이제 이런 우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당권 대권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무성 의원이 이제 운을 떼고 있는데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라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번에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 행사하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다른 대권 주자들이. 예. 불보듯 뻔하다. 이러면서 뭐 본인 직접 출마설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이런 이야기에는 이 중진급 의원들은 다 동의죠. 그렇죠. 대선 주자들 빼고는. 예. 그렇지만 아마도 오세훈, 홍준표, 뭐 황교안 다 나올 것 같다. 그럼요. 다 나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당권 대권 분리론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 근데 또 지금 한국당이 우리가 그런 거 가릴 때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대선 주자들이 이제 나서서 붐업을 시키고 그 새 대표가 총선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대표가 안 되는 다른 대권 주자들은 새 대표 체제가 실패하기 바랄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 사람이 총선까지 이기고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리형 대표 체제, 뭐 민주당이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당의 중지가 모여야 되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대권 주자는 아니지만은 신망도 있고 당을 이끌 무게감도 있다 이런 사람. 예컨대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뭐 일을 잘하냐 못하냐 말 많지만은 이런데 적합한 관리형 대표인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비대권 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김진태, 안상수, 정우택, 심재철 이런 분들이 가능할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 정도 관리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아무튼 거론되는 사람을 쭉 다 읊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 경선에 나설까요? 일부는 최고위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당이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뭐 2등, 3등이라고 최고위원이면 다 나올 텐데 따로거든요. 이른바 이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최고위원 쪽으로 선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대선 주자급은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최고위원 나가진 않겠죠. 그렇겠죠. 예. 예. 후보 등록일은 내달 12일이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이 대표 경선의 쟁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한국당 계열을 보면은 과거에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서 쭉 보면은 이런 이제 쟁점이 있죠. 강경 보수 대 온건 보수.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 보수 대 안보 보수. 그리고 이 대립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TK 대 BTK. 그러니까 예. 뭐 PK하고 수도권 쪽이 약간 이제 온건 보수가 되고 이제 TK 쪽이 강경 보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박근혜, 이명박.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항 출신이지만 사실은 서울이 수도권이 기반이었잖아요. 서울시장 출신이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친박 비박이 오히려 큰 대립 전선이고 지금 나선 사람 중에 오세훈, 황교안 이렇게가 눈에 띄는 게 이런 대립구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정도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시장 보수, 수도권 이런 쪽에 맥을 잇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황교안 뭐 전 총리는 반대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뭐 본의가 아니라고 이제 주워 담긴 했지만 핵무장 언급도 했고. 양쪽 다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이런 전통적 구도 외에는 쟁점이 별로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되면 인물 경쟁, 친박 비방 경쟁 이렇게 가겠죠. 네. 쟁점은 뭐 슬슬 드러나겠죠. 그렇죠. 서로 이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이 선두권이다 보니까 이런 쟁점이 드러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전통적인 쟁점을 벗어나는 독특한 포지션이고요. 네. 예. 앞으로 판세 전망해 주시면. 제가요 지금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말할 단계는 아니고 하나 큰 건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냐 핵심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이냐. 김진태 의원이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수백 명이 이 추운 날에 옥외에서 뒤에 손팻말을 들고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우리 김 의원님 대표 되시면 우리 박 대통령 구출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라고 대답하던데 예. 최근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 이쪽 사람들이 한국당에 릴레이 입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투표율도 되게 높을 겁니다. 투표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냐? 총선 대선까지 전략적으로 보는 보수층들, 좀 한국당에 떠났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변수겠죠. 당권 주자들도 바로 그 문제를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뭐 핵무장 언급한 게 사실 그쪽 그러니까요. 보고 이야기한 거고요. 나름대로 최근 한국당 지지율도 좀 올랐잖아요. 지난 4, 4분기부터 지지율이 올랐는데 반사이익이 제일 컸죠. 근데 최근에 또 주춤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래요? 여권의 악재가 되게 많은데 한국당 지지로 연결이 못 되고 있죠. 보세요. 지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특감반 민정수석직 파동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에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막 여러 연계를 걸어가지고. 근데 한국당이 그날 똑바로 못하니까 그날 이후로 특감반 이슈는 확 가라앉았어요. 그랬죠. 예. 최근에 서영교, 손혜원 의원 파문.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손의원 문제도 한국당이 주요 플레이어로 각인이 못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예. 박지원 의원이 이제 등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뭐 릴레이 단식 시작한 것도 논란이던데요.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 뭐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중들이 조혜주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죠. 차라리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슈화를 시켜놓고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게다가 지금 다시 5시간 반씩 밤에는 안 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면서 단식한다? 이걸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한다라고까지 하던데. 돌아가면서 조금 늦게 식사한다. 네, 5시간 반이면 아침 먹고 5시간 반 있으면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단식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좀 예. 말이 안 되죠. 단식이라는 건 그 상징적으로라도 목숨을 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수용 주장하면서 그때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열흘 단식했잖아요. 그렇죠. 비장미도 있었고 또 여권 네. 지지자한테 폭행도 당했고 네. 결국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면은 좀 너무 배가 빨리 부른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전략은 좀 잘못 짠 것 같죠. 예, 그렇죠. 이게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돌파구 탈출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